네,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템파베이 하면 톰 브레이디 그리고 톰 브레이디에 이은 그롱크의 이적이 좀 중심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오프 시즌을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디가 이제 커리어의 황혼기에 있기 때문에 뭐 템파베이는 이제 윈나우를 선택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결국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톰 브레이디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들이 중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공격 쪽에서는 이제 러닝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러닝백 선수들을 좀 많이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 좀 약점들을 메우기 위해 좀 노력을 했던 템파였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드래프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 13번으로 이제 트리스티안 월스 이제 아이오와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을 지명을 했다라고 지난 1라운드 지명자들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픽으로 이제 템파베이가 톰 브레이디를 확실하게 좀 지켜주겠다라는 좀 선언을 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선수는 역시나 이제 뭐 주 레슬링 챔피언 출신인 만큼 파워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템파베이가 원래 14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한 명 남은 그 오펜시브 태클 4대장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픽업을 해서까지 네. 뽑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13번에 지명이 된 트리스탄 워프스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2라운드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45번에 지명이 된 선수는 안토ine 윈필드 주니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미네소타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NFL에서 14시즌을 뛰었던 안토ine 윈필드 시니어가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코너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세컨더리로 이제 NFL에서 활약을 하게 됐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프로볼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예. 뭐 나름 프로에서도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좀 재미있는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아버지가 지금 템파베이의 쿼터백인 톰 브레이디의 패스를 한번 인터셉션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2001시즌 9주차였다고 하는데 예. 이 고트의 패스를 그 인터셉션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이번에 이제 템파베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2001 시즌이면 이제 톰 브레이디 전설의 시작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네. 데뷔 시즌이었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제 아들이 이제 예전에 자기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선수와 동료가 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뛰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아들과 함께 뛰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톰 브레이디가 오래 해먹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이 아버지 안토ine 윈필드가 예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인데요. 4학년을 앞두고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을 시점에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같이 뛰었던 선수가 아들과 이제 같이 팀메이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윈필드 시니어가 바이킹스에서 주로 뛰었고 또 오래 뛰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이제 미네소타에서 보냈다고 하고요. 윈필드 시니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족 전체가 텍사스로 이사를 가면서 고등학교는 이제 텍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은 다시 자신의 그 유년기를 보냈던 미네소타로 갔던 이 윈필드 주니어였습니다. 네, 이제 3스타 유망주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파워 5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워 5 컨퍼런스에 속한 팀 중에는 이 5개의 팀이 오퍼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 시절 자기가 자랐던 미네소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를 선택을 하게 됐고, 동생이 이제 오스틴 윈필드인데 이 동생 역시도 현재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역시나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두 선수 모두 이제 세컨더리로 뛰고 있고요. 사실 이제 스포츠 스타들의 2세들이 이 아버지에게서 혹은 어머니에게서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는 걸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 스포츠 스타의 어린 이 자식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그 탑급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해볼 기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예. 그런 것들 교육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자신이 이제 주로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그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포츠 스타의 꿈을 꾸게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풋볼 IQ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운동 능력 역시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시야가 좋은데 뭐 상대 페이크에도 잘 속지 않고 뭐 상황 판단력 하나는 엘리트급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19시즌에 이제 기록한 인터셉션이 무려 7개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은 수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비슷한 장점을 찾아본 게 상대 오펜스의 플레이북을 알고 나온 선수처럼 뭐 플레이를 한다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뭐 상대 리시버의 라우트나 이제 쿼터백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패스길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언더사이즈입니다. 이제 175cm의 작은 신장 때문에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을 커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신체 사이즈만 놓고 보면 좀 러닝백에 가깝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이제 스포츠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발등 이쪽에 위치를 한 이제 복합 그 관절 뭐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 인대 부상을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부상 이력도 있다고 해요. 거기 이제 일단 이제 부상 이슈도 있는 선수인데 한 가지 또 걸리는 게 이 선수가 이제 성폭행 혐의로 이제 출장 정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항소에서 이기면서 출장 정지가 풀렸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 찜찜한 이력이 남아 있는 건 뭐 팀들로서도 쉽게 이제 높은 라운드에 픽을 하긴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오프필드 이슈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윈필드 주니어도 뭐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그 뒤쪽에 뽑혔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작은 신장 외에는 신체 능력적으로는 이제 큰 단점은 없는 선수다라는 평가고요. 아마도 이제 선발 세이프티나 니켈백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뭐 템파베이가 사실 지난 시즌에 패스 디펜스에서 좀 많은 약점들을 노출을 했어요. 네. 분명히 윈스턴이 이제 많은 인터셉션을 던졌던 것도 뭐 약간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컨더리 자체도 그렇게 뭐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윈필드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투안 윈필드 주니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3라운드 76번에 지명된 키션 본 선수입니다. 벤더빌트 출신의 이제 러닝백인데 역시나 이제 톰 브레이디의 백필드를 지원해주기 위한 픽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 시니어 시즌에 2,646야드 그리고 4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테네시의 미스터 풋볼 그리고 이제 게토레이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육상도 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수의 100m 기록이 11.02니까 역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 템파베이의 러닝백 진이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네. 뭐 기록을 좀 살펴보면 로날드 존스가 724 러싱 야드 그리고 페이튼 바버가 470야드 정도였으니까 뭐 어느 선수 하나 뭐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게다가 이 페이튼 바버가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떠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백업 러닝백 자리도 또 공석이 생겼고 뭐 주전도 뭐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픽으로 이 러닝백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고교 시절에 이제 포스터 러닝백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요. 이제 원래는 일리노이로 진학을 했다가 이제 벤더빌트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 선수도 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이게 12개월도 안 된 아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이제 킬런 본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아이를 좀 빨리 꺼내야 됐다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출산과 관련해서 조금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이게 작년 9월 27일의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9월 27일 저녁에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 다음 날 오전에 이제 경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또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좀 잠도 많이 자지 못하고 이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8 러싱 야드와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이게 팀의 시즌 첫 승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면 24시간 안에 아빠도 되고 승리도 거뒀다. 네. 이렇게 좀 자신의 일기를 짧게 남겼던 이 본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일단 신체 사이즈만 보면 178cm에 97kg. 어떻게 보면 뭐 전형적인 파워백의 피지컬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갭을 빠져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야구로 치면 홈런을 많이 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빅플레이에 좀 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이제 밴더빌트에서 2년을 뛰었으니까 2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면 60야드 이상의 터치다운이 지난 2년 동안 8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기록한 러싱 야드가 역대 팀 내 5위 기록이니까 이 선수가 이 밴더빌트 대학에서 보여줬던 러싱 어떤 능력은 정말 찐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2년간의 평균 기록을 보면 1100 플러스 러싱 야드 네. 그리고 10개 이상의 러싱 터치다운 그리고 220 리시빙 야드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러싱도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리시빙 백으로서의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밴더빌트 대학의 오펜시브 라인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런 좋은 기록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분명히 또 가산점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시절에 거의 마지막 파워백이 르게르 플런트 선수였거든요. 이제 르게르 플런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파워백 유형의 선수와 같이 뛰게 될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인데 뭐 어찌됐든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로나드 존스가 혼자서 뭐 팀의 모든 러싱 공격을 책임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본 선수가 신인이기는 하지만 해줘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키시온 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5라운드 161번에 지명이 된 타일러 존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고요. 이 선수도 이제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6남매인데 그 중에 첫째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선수가 풋볼을 시작할 때는 쿼터백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쿼터백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 대학 지나갈 때만 해도 이제 쿼터백이었는데 장학금 제안을 받았던 건 리시버랑 이 디펜시브 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미네소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는 이제 탑 레벨의 바디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날아오는 공을 잡으면서도 밸런스를 잃지 않고 사이드라인 역시 굉장히 좀 잘 타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하이라이트 필름에 등장할 만한 아크로바틱한 캐치에 좀 능하다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멋진 플레이들을 NFL에서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이 선수의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 2년 평균 1200 야드가 넘는 리시빙 야드 그리고 12개가 넘는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낸 선수가 5라운드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와이드 리시버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선수도 굉장히 좀 단점이 명확한 선수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좀 평범하다라는 평가고요. 거기다 이제 기름손 이슈가 있습니다. 드랍이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2시즌 동안 드랍이 17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펌블이 4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펌블이나 드랍 같은 경우는 뭐 퍼스트 다운을 따낼 수 있는데 못 따고 혹은 이제 펌블 같은 경우는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팀이든 이 드랍 이슈를 달가워할 팀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하위 라운드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템파베이가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딘 이제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리시버 듀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와이드 리시버가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좀 뭐 뎁스 차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넘버 3 리시버 역할을 해줬던 이제 브리샤드 페리먼이 네. 이제 그 FA 시장에서 팀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선수들 중에 뭐 넘버 3 리시버를 할 만한 선수가 19시즌 6라운드에 이제 뽑혔던 스카티 밀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200 리시빙 야드에 1개 터치다운으로 좀
굉장히 평범한 기록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일러 존슨도 조금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어찌됐든 그 제한된 기회 속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이 아크로바틱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또 팬들도 팀도 더 주목을 하겠죠. 리시버 듀오로서 유명한 템파베이잖아요. 근데 이게 듀오가 아니라 트리오가 되게 할 수 있을지 이 타일러 존슨 선수의 20시즌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일러 존슨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숙제 같이 들리네요. 어쨌든 이제 타일러 존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칼릴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라운드 194번에 지명이 됐고요. 네브래스카 출신의 이제 디펜시브 라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쌍둥이입니다. 뭐 형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 팀에 뽑혔는데, 이 선수는 이제 이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인데요. 예, 칼로스 데이비스가 이제 이 선수의 형인데 둘이 같이 이제 9개월 때 입양이 됐다고 해요. 네, 생물학적 부모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원래 이름도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데이비스 패밀리 안에 이제 입양이 되면서 이 데이비스 가족이 새롭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로스 데이비스, 칼릴 데이비스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형과 함께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풋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형 칼로스 데이비스도 역시나 디펜시브 라인에서 같이 뛰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때도 패키지 딜로 대학을 갔다 그래요. 네, 같이. 네, 형제가 이제 같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브래스카로 가게 됐고, 이번 이 드래프트에서 형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7라운드 232번째로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데이비스 가문 입장에서는 겹경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밸런스와 바디 컨트롤이 이제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프로필상 몸무게가 139kg인데 40야드대 시기록이 4.75초니까 예. 이 디펜시브 라인맨 전체 클래스에서 6위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라인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선수도 뭐 어쨌든 이 라인에서의 서기에는 아직은 이제 파워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가 특히나 이제 볼을 향한 집념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뭐 칭찬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집념들이 좀 반영이 된 결과인지 19시즌의 기록을 보면 8개의 색과 11개의 태클 폴 로스예요. 그래서 디펜시브 그 태클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만들어냈던 데이비스 선수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네브래스카 출신의 이 디라인 좋은 선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템파베이에 보면 라본테 데이빗 그 라인베커가 있고, 또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 은다무 콩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명의 학교 선배들과 함께 이제 뛰게 됐는데, 수는 좀 안 닮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폭발력 있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은 좀 배워야겠지만 멘탈은 닮으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네. 또 이 데이비스 선수가 성장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쉽게도 이 형인 그 칼로스 데이비스와 이번 시즌에는 맞대결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NFL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또 형과 또 경쟁하게 될 일이 있을 테니까, 또 그때 이제 두 선수의 만남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드래프트 동기이기 때문에 FA를 같이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 선수들이 같은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어찌됐든 이제 칼릴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선수가 남았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볼 선수는 7라운드 241번에 지명이 된 샤펠 러셀 선수입니다. 템플 대학 출신의 이제 라인베커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는 해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이사를 굉장히 좀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이 샤펠 쿡이었는데 2015년에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러셀을 따와서 성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쿼터백, 러닝백, 라인베커를 모두 봤었는데, 뭐 일단 3스타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템플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는 2년 연속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어쨌든 부상 이슈가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상들을 좀 잘 극복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템플 대학에서 이제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도 좀 선정이 되면서 뭐 어쨌든 대학 그 후반부에서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템플 대학의 고유한 전통이 하나 있잖아요. 그 팀에서 가장 터프한 선수들에게 네. 그 한 자릿수 때,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9번에 이제 유니폼을 부여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샤펠 러셀도 18시즌, 19시즌 이제 모두 그 9명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터프한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아닌 이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유난히 터프해야만 이 한 자릿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선수는 굉장히 좀 터프한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이제 태클 능력이 뛰어난 인사이드 라인베커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3년 동안 그 매해 70개 이상의 태클을 했으니까 네. 늘 꾸준하고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굉장히 터프한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단점은 좀 스피드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뭐 이제 그런 약점들이 결국 이 선수가 이제 7라운드로 밀리는 좀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이 템파베이는 어쨌든 지난 시즌 뽑았던 데빈 화이트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라본테 데이빗 선수가 이제 주전 미들라인베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주전으로 좀 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로테이션 멤버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에서 좀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선수는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십자인대가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십자인대가 고질적인 부상이 있다는 것이 뭐 어쨌든 극복하고 지난 시즌은 잘하긴 했지만 뭐 이 선수가 거의 7라운드까지 내려온 뭐 주요한 이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듭니다. 부상이라는 건 또 재발된다는 게 또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십자인대 부상은 뭐 1주, 2주 뭐 쉬어서 금방 회복이 되는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NFL에서 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십자인대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샤펠 러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는 이제 레이먼드 켈레 선수입니다. 이 선수 7라운드 245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라파에트 대학을 나왔고요. 뭐 굉장히 좀 이 선수도 이제 이름을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프랑스 선조가 뭐 미국으로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학교의 올타임 러싱 리더였습니다. 신기록을 세우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투스타 러닝백 유망주로 평가가 됐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좀 스피드입니다. 뭐 그래서 러닝백으로서는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고, 네. 뭐 열리는 순간 홈런이죠.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러닝백보다는 이제 킥 리터너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터너로서의 좀 뭐 장점이나 기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99번의 리턴을 시도해서 2,500야드 가까운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 리턴을 할 때 거의 25야드 기록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리턴 터치다운이 2개나 있고, 네. 네, 이런 리터너로서 좀 강점이 있는 선수고, 40야드 대시도 4.42초니까 좀 작고 빠른 그런 이제 러닝백이자 리터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아까 스피드가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40야드가 4.42 그러니까 빠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100m 기록이 10.59입니다. 그러니까 100m 기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수는 그 초단거리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속도가 붙는 스타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빅플레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의 이제 러닝백으로서의 스탯을 좀 살펴보니까 네. 18시즌에는 92야드짜리 러싱을 한 적이 있고 19시즌에는 83야드짜리 러싱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19시즌에 이제 117번의 캐리에서 886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캐리당 평균 야드를 보면 이제 7.8야드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100번 이상의 캐리를 한 선수 중에 그 캐리당 평균 야드가 7.8야드를 넘는 선수가 NCAA 전체를 통틀어서도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기록으로는 아주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네. 어떤 폭발력은 이제 확실히 있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레이먼드 켈레 선수까지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서 뽑았던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역시나 이제
핵심은 탐 브레이디에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안정감이 있는 쿼터백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 가장 불안했던 윈스턴을 내보내고 뭐 가장 안정적인 브래드를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 거기서 좀 많은 전력 강화가 있었고 이제 팀의 그런 작은 약점 그런 이제 균열들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 팬분들도 어쨌든 뭐 탐 브레이디 선수를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를 떠나서 탐 브레이디 선수가 과연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 갔을 때 이 팀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겠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에리언스 감독과의 궁합이 어떨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네. 뭐 브리스와의 맞대결 뭐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롱크와의 어떤 이 안정적인 호흡이 일단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롱크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저희가 레슬링에서의 이제 활약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롱크가 그 24/7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그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정원사한테 뺏겼죠.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정원사의 어떤 그 분장을 하고 있던 뭐 다른 선수에게 뺏겼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아마 댓글로 좀 유튜브 링크를 좀 남겨드릴 예정인데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이렇게 그 정원사로 가장한 이제 어떤 선수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롱크를 약간 현혹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이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바람잡이 겸 심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심판 옷을 입고 있었고 네. 그 이제 그롱크가 좀 뒤쪽에 좀 신경을 못 쓴 사이에 그 이제 정원사로 분장한 레슬러가 이제 덮치고 이제 그 바람잡이가 그 카운팅을 하면서 네. 그롱크가 이제 타이틀을 뺏기고 말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롱크의 연기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짜고 들어간 걸 텐데 그렇죠. 굉장히 전혀 알지 못하게 라이브 상황에서 뺏긴 사람처럼 네. 굉장히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 리얼하더라고요.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지금 이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드웨인 존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더락. 네. 예전에 이제 한때는 레슬러였었는데 그 드웨인 존슨처럼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그 드웨인 존슨도 지금 뭐 레슬러 시절보다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진짜 헐리우드 탑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롱크도 이제 다시 풋볼을 은퇴하는 날이 언젠간 올 테니까 뭐 배우로서의 삶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전에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서 좋은 활약을 이제 펼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드래프트한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가 뽑은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